통계 공부는 슬기로운 통계생활. 그 질러 패키지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연산자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패키지고, 그 다음에 얘는 뭐를 가능케 하냐면은 리스트로 여러 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각각의 리스트들을 여러 변수에다가 한꺼번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A에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B에 요게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변수에 할 수 있게끔 해주는 패키지가 연산자를 제공하는 패키지가 질러 패키지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지금 한 줄짜리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한 줄. 근데 뭐냐면 그 하나 이제 타임 시리즈가 뭐냐면 시간에 따른 전력 수요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데이터 이름이 BIC elect 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얘는 보시면은 feasible 데이터에 있는 애고, half hourly electricity demand for Victoria, Australia. 그러니까는 어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어떤 도시의 전력 수요를 30분 단위로 그걸 하는 거죠. 기록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demand가 요 MW라고 하는 단위로 얼마만큼의 electricity가 필요한지, 그리고 나머지는 temperature, 그때의 temperature, 그 다음에 holiday인지 아닌지를 표시해 놓은 데이터였죠. 그래서 얘를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time, demand, temperature, date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결국에 우리가 사용하는 건 뭐다? 요 demand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 라는 게 데이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number of time steps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총 일주일치를 한 청크로 저희가 기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번씩, 그죠? 그리고 24시간. 그럼 이제 하루치가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 그게 7일이 있으면은 일주일치 그 데이터량이 저 number of time steps에 저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 forecast도 똑같이 요 기본 일주일 단위를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BIC elect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 데이트에 보면 얘가 지금 현재 201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쭉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2열을 가져오고, 2열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2년 것만 가져오겠다 그러면은 12년 거를 이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데이터를 지금 12년을 필터링을 하고, 혹은 이제 month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것만 가져오겠다 했을 때 2호로 받은 거와 그 다음에 month까지 같이 필터를 해서 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demand만 딱 선택을 해서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함수가 쓰여질 텐데, 얘는 결국엔 얘를 사용해서 뭘 하냐, 이렇게 3개의 트레인과 밸리드 테스트 셋을 만듭니다. 그래서 트레인 셋 같은 경우에는 2012년치만 필터링을 해서 디맨드를 잡아온 거예요. 그래서 일렉 트레인을 보면 얘는 그냥 한 줄짜리죠, 디맨드. 근데 얘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 보면은 전체 데이터가 17,568개가 되어 있고, 여전히 그냥 디맨드만 가져왔으니까 한 줄짜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밸리드도 거의 뭐 비슷하겠죠, 그죠? 왜냐, 2013년짜리를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얘도 보면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크기의 데이터다
근데 이제 테스트의 경우에는 조금 작죠. 왜냐? 2014년 1월치만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이 나눠졌다 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한 줄짜리 데이터가 결국엔 나온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구하는 건 뭐냐면 train mean 하고 train standard deviation 이 두 개를 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mean은 4736개 36 MW 그리고 메가와트인가 봐요. 그리고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은 853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이 데이터셋을 등록을 하는 것을 이제 저희가 쭉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톨치를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테크닉이 뭐였냐면은 이 셀프 같은 것을 이제 클래스로 보지만은 결국에는 이 변수 하나하나가 이제 저희가 미리 이렇게 돌려가지고 걔를 어떻게 이 클래스 안에서 얘 데이터셋을 프리페어 하는지를 일일이 다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 elect 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는 이 데이터셋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제너레이트를 할 텐데 클래스를. 근데 얘는 이름이 elect dataset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initialize 함수일 겁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왔든 x가 먼저 들어오고 number of time steps 그 다음에 sample preg 이라고 한 이 세 개의 옵션을 받는 거죠. 세 개의 아규멘트를 받아서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 일단 요것들이 뭘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요것들이 뭘로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봅니다. 내려보면은 elect dataset 여기 있네요. 그죠? 그리고 보면 elect train, number of time steps, 그 다음에 sample preg 이렇게 세 개가 이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음과 같이 들어오고 얘가 x, 그죠? 얘가 여기서 number of time steps, sample prag이 0.5로 들어와서 initialize가 되는 거예요. train 같은 경우엔. 그래서 얘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elect train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셋을 이 train 요거 있었죠? 13년도 데이터, 12년도 데이터였죠? 그래서 그거를 x에다가 넣고 요거를 이제 하나씩 뜯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number of steps를 이제 number of steps 그대로 받고 time steps 그대로 받고 그 다음에 앞에서 계산했던 train sd mean을 사용을 해서 톨치 텐서로 변환을 한 다음에 표준화를 시키고 톨치 텐서로 변환해서 x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바뀌겠죠. 그리고 이제 n을 계산을 하는 건데 n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내가 지금 요것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number of time steps는 일주일 단위였고, 그죠? 그리고 요 x는 내가 가지고 있는 train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처음 336개를 하나, 그리고 두 번째부터 또 336개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쭉 몇 개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length 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다 셀프를 다 지운 다음에 n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n이 17,231개가 돌아간다. 결국엔 그런 샘플이 표본 수가 나온다. 입력 트레인에 그렇게 계산이 될 거다라는 것도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돌아가는 코드로 남겨두기 위해서 n만 저장을 하고 우리가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토치를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배웠죠. 이것도 보면은 이제 어떤 거냐, start라고 하는 이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얘는 뭐냐면 앞에 sample int라고 하는 얘를 돌리고 그것의 결과값을 sort에다가 넣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sample int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또 돌려서 봤죠. help를 돌려서 봤는데 sample이랑 똑같습니다. sample이랑 똑같은데 다른 건 뭐냐면 이제 n이 특정 어떤 개수가 딱 정해지면은 1에서부터 그 n까지의 정수
개수만큼 그 중에서 랜덤으로 몇 개를 뽑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인트 13이라고 하는 거는 1에서부터 10까지 중에서 랜덤하게 3개를 셀렉을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 셀렉 3개 from 10. 그래서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전체 n개가 있고 n개 중에서 샘플 프랙이라고 하는 게 지금 0.5니까 0.5개만큼 사이즈를 뽑아서 돌리라는 거죠. 얘가 지금 이만큼을 이렇게 돌리면 하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다 뽑지 않고, 그죠? 다 뽑지 않고 얘가 이렇게 전체의 반절만 가지고 스타트에다가 넣어놓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initialize 펑션이 돌아가면 우리가 n time steps, 그 다음에 x에 train 들어가고 n 전체 가능한 표본 개수 들어가고 스타트에는 실제로 들어가게 될 표본의 스타트 위치가 랜덤하게 그 전체 가능한 표본수의 반절만 사용을 해서 들어가게 될 거다 라는 것까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네. 질문 있으신 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get item 함수는 요 데이터 세트로 우리가 등록을 만들어 놓은 것을 데이터 로더에다가 피드를 해서 결국엔 데이터 로더에서 하나씩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 로더는 요 get item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하나씩 표본들을 가져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 피딩을 해줄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얘가 get item 하나 가져와 할 때 뭘 하냐? 일단 스타트에 있는 요거, 그죠? 요것도 사실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스타트를 실제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스타트에 그 인덱스가 랜덤하게 부여가 될 테지만 만약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거를 가져왔다. 그러면은 1이 들어갔네요. 뭐 만약에 100이라고 해봅시다. 100. 오케이? 그럼 이제 100번째 트레인셋의 100번째를 얘가 보는 거죠. 가서 이거를 일단 스타트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죠? 스타트에 이렇게 해놓는 거. 199라고 하는 걸 일단 돌려서 스타트를 이제 심어놓고, 그 다음에 요 end도 계산하기 위해서 요거 뺀 다음에 이렇게 돌립니다. 오케이? 그리고 레그도 이렇게 해서 스타트가 이렇게 됐고 end가 이렇게 됐고 그죠? 레그가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내가 정해놓은 일주일 단위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시작된 이 시작점부터 언제 끝나는지를 그냥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스타트 했을 때 end 가져오면 요 시작점부터 일주일치를 끌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환을 할 때 여기 지금 x에 트레인 데이터 들어가 있었죠. 그죠? 이 중에서 여기 내가 지금 시작한 199부터 요만큼 336개 일주일치 쭉 가져와서 x로 넣고 얘는 이제 336by 1이네요. 그죠? 그리고 y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봤더니 스타트에다가 레그 1이니까 시작점 하나 다음 거 그죠? 그리고 end도 시작점 하나 다음 거 이렇게 해서 가져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가져오는데 얘는 이제 336 by 1인데 squeeze 2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1로 된 디멘션이 있다면 걔를 지워줍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336줄에 1열짜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트릭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첫 번째 디멘션, 두 번째 디멘션에 2가 있죠. 1이 있죠. 그래서 얘를 없애버리고 그냥 벡터로 만들어줘라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기 1이 이제 두 번째 디멘션이 지워진 거예요. 스퀴즈로. 그래서 얘를 이제 y로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x 들어간 거는 지금 336by 1로 들어가 있고 y는 벡터 형태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저 스퀴즈 이거
처음 봐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보면은 t라고 하는 거에다가 그냥 톨치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막 되게 사이즈가 복잡하게 돼 있죠. 21, 21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 사이즈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고, 스퀴즈 4를 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있는 애를 지워라. 1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면 사이즈가 원래는 21, 21, 2였는데 네 번째 1이 지워져서 21, 22가 되고, 이렇게. 반대로 두 번째를 지우면 22, 1, 2가 되겠죠? 두 번째도 지워주면 이렇게 22, 1, 2가 되고, 근데 만약에 세 번째를 지워라. 근데 세 번째를 지웠는데 세 번째는 똑같아요. 왜냐? 세 번째 디멘션에 2가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스퀴즈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일단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랭스는 몇 개냐? 결국에는 앞에서 우리가 스타트 잡아놓은 거, 그죠? 스타트 잡아놓은 거. 전체 n개 중에 반절, 8615개가 있다라고 얘는 뱉어내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illecDataSet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그죠? 클래스 제너레이터를 만들었고, 결국에 데이터 등록을 위해서 배치 사이즈는 32로 설정을 해놨으며, 트레인 데이터 셋은 illecDataSet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illecTrain 이렇게 3개 넣고 돌립니다. 그리고 trainDS를 데이터 로더에다가 배치 사이즈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셔플은 true로 해놓죠. 그죠? 그래야지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피딩을 해주니까. 그래서 trainDL 데이터 로더 정의를 해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만든 다음에 밸리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하지만 셔플 true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상관없어요. 밸리드 할 때. 그리고 testDS 역시도 이렇게 저장을 해놨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되시나요? 네. 다른 분들도 다 되세요? 형철님 되세요? 오케이. 규설님도 괜찮으세요? 오케이. 이제 그 다음에 인코더를 볼 텐데, 저희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 그대로 그냥 복사하셔서 따라오셔도 됩니다. 인코더 모듈을 일단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포워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인코더 그냥 쭉 보시면 되고, 인코더를 뜯어보기 전에 뭘 했었냐면, 일단 저희가 이 인코더 모듈을 이제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인코더 모듈을 정의를 하는데, 얘는 보면 타입을 받고, 타입에 따라서 타입이 GRU냐 아니면은 LSTM이냐에 따라서 NN-GRU를 뱉어내거나 혹은 NN-LSTM을 뱉어내는 그 RN에다가 심어 넣는 그런 그 코드가 있고, 결국엔 돌아가는 거는 이제 GRU를 하면 NN-GRU가 돌아가거나 아니면 LSTM을 써놓으면 NN-LSTM 모듈이 돌아가는 형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포워드를 봤더니 포워드가 결국에는 X 들어온 거를 RNN 앞에 위에서 이제 얘 아니면 얘 두 개 중에 하나가 돌아가겠죠. 걔를 집어넣고 나온 값에 두 번째 애를 이제 결과 값으로 뱉어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모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저희가 이해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 여기 이제 인코더 모듈에 이니셜라이즈가 들어올 때 요런 사이즈나 요런 그
정보값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이 인코더 모듈이 어디 쓰여 있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 모듈이 어디 쓰여 있는지를 봤더니 쭉 밑에 여기는 이제 디코더가 나오고 디코더 다 정의하면 6 to sequence 모델을 다시 NN 모듈로 정의하는 부분에 이 forward의 인코더가 여기 인코더랑 디코더가 이렇게 인코더 모듈과 디코더 모듈을 사용을 해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여기 forward x를 인코더에다가 넣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알아먹기가 빡세다.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를 잘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sig2sig 모델이 이니셜라이즈 되는 거를 이제 찾는 거예요. 얘가 type, input size, hidden size, and forecast, number of layer, 그 다음에 encoder, dropout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나를 또 보는 거죠.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저희가 여기다 붙이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sig2sig 모듈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디냐 얘를 이제 가져다 와야 돼요. 이 부분을 봐야지. 또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이게 지금 타입이 여기 GRU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GRU. 그리고 input size 1 들어가고, 그리고 hidden size 그 다음에 forecast가 지금 forecast가 안 들어오고, 그죠? number of layers가 1로 들어오고, 그리고 encoder dropout이 0으로 되어 있는 거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인코더는 이렇게 된다. 이것까지 이해가, 요게 이제 판단이 돼야지, 요거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인코더 모듈을 만드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보는 겁니다. 그러면 타입은 GRU로 일단 들어왔으니까 RNN에다가는 뭐를 집어넣냐? 요 NNGRU가 RNN으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RNN이라는 걸 일단 이렇게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코드를 망치면 안 되니까 돌려놓고, 그리고 타입도 GRU로 되어 있는 거 이대로 복사해서 붙여서 이렇게 돌려놓고 다시 원상복귀. 그럼 지금 현재 타입 들어가 있는 거 카피 돼 있고, RNN도 지금 이렇게 NN 모듈 GRU로 잘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는 이제 날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forward를 이제 봐야 되는데, forward가 X가 들어왔을 때 X를 RNN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한다. 그럼 이제 X는 어떤 거냐를 이제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정의된 거는 이제 다 알겠는데 X로 뭐가 들어오는지를 또 코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여기를 또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forward x, y, 그죠? x랑 y, teacher forcing ratio 요 세 개를 봤습니다. sig2sig 모델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sig2sig 모델이라고 하는 건 얘는 클래스 제너레이터고, 이거의 객체 인스턴스가 된 게 결국엔 넷인데, 넷에 들어오는 애들이 결국엔 x, y, teaching teacher forcing ratio 맞죠? 네. teacher forcing ratio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요 넷에
뭐가 들어가냐? 요 넷이 이제 함수로 쓰이는 걸 봐야 되는데 얘는 트레이닝에 있었죠. 트레이닝에서 트레이닝도 개복잡해요. 그래서 보면은 트레인 배치 만드는 게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밸리드 배치 만드는 게 따로 있고 근데 여기 보면 넷이 쓰입니다. 함수 형태로. 그래서 여기 B에 X에 있는 애를 디바이스가 만약에 CPU면 CPU 아니면 GPU면 GPU로 옮겨서 넣어라. 결국에는 B의 X 얘가 X가 되는 거고 B의 Y가 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eacher forcing ratio가 어디가 됐든 트레인 배치에 들어온 애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서 넷이 실행이 된다. 즉 그 인코더의 X가 요거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근데 이 B가 뭐냐? B는 요 트레인 배치에 들어가는 B겠죠? 그래서 메인 트레인 여기가 이제 루프인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트레인 DL에서 트레인 데이터 로더에서 하나씩 뽑아온 게 B가 되고 이 B를 트레인 배치 B에다가 넣으니까 이 트레인 데이터 로더에서 뽑아놓은 그 청크 배치 하나가 결국에는 배치의 X가 인코더 X로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저희가 사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를 꺼내오기 위해서 이걸 한 거죠. 트레인 데이터 로더에서 요 하나 꺼내는 거 얘를 집어다가 이게 이제 하나씩 꺼내져요. 그래서 이걸 B에다가 놓고 B가 이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면은 32개 배치 사이즈 32개고 그 다음에 일주일짜리 그 청크 가져온 게 336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얘는 보면 X랑 그 다음에 Y 이렇게 두 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X는 32 배치 사이즈 그리고 336의 1짜리였죠. 그리고 Y는 스퀴즈로 32에 336만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이 RNN에 저희가 GRU 집어넣었잖아요. 인코더 GRU. 얘를 B에 X를 넣었을 때의 리절트 얘를 받는다. 오케이. 근데 얘는 보면은 두 개예요. 즉 얘도 리절트라고 하는 애도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 애입니다.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 애인데 이게 이제 뭐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게 저희가 그때 그 성우님이 피똥을 싸면서 알아냈던 첫 번째는 히든 스테이트 그죠? 각각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마지막 로드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로드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의 마지막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32 배치 그리고 336에 대해서 히든 스테이트가 이게 아마 32개가 됐었죠. 히든 스테이트가 336개. 맞아요? 히든 스테이트 30 그 히든 스테이트가 336개 타임스탬프가 336이니까 그 하나하나 개수만큼 히든 스테이트 결과물도 하나씩 나오는 걸로. 다시 잠시만요. 지금 여기 인코더 모듈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32니까 그죠? 들어오는 디맨드 하나에 32개씩 벡터가 쌓여서 336개. 제가 그렇게 이해했는데 맞지 않나요? 아닌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페인트 저희 그때 히든 스테이트가 결국에는
여기 x가 하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숫자가 demand 하나. 네. 그러면은 이 demand 하나에 대한 hidden state 값이 32바이 1씩 쌓이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죠? 그리고 네. 얘가 오른쪽으로 지금 336개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전체가 네. 336에 이게 이제 32인데 결과는 이제 약간 반대로 나온 거죠, 결국에. 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얘가 히든 스테이트 지금 쌓여져 있는 거고 이 중에 그리고 이제 요 리절트 2는 요거 중에서 요 마지막 거, 그죠? 요 마지막 거가 이제 리절트 2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되셨으면 우리는 뭘 했냐? 우리는 인코더에서 결국엔 하는 건 뭐냐면 요 마지막 값을 x로 놓고 뱉어낸다. 그래서 얘만 인코더는 얘만 가져온다. 오케이? 이 부분만 히든 스테이트 마지막 얘만 가져온다. 그게 이제 인코더의 역할은 사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디코더로 이제 넘어가는데 디코더는 똑같이 이제 type, input size, hidden size, number of layer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아까처럼 디코더, 인코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듯이 디코더도 똑같이 정의가 되죠. 그래서 디코더가 되고 결국엔 얘도 이 GRU로 똑같이 정의가 될 거고 input size 1 그죠? 잠깐 input size 1 input size 1 네, input size 1 그리고 hidden size 똑같이 32 그리고 number of layer 하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될 A입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이렇게 정의된 디코더에 어떤 애가 들어가는지를 또 봐야 되죠. 왜냐 여기 뒤에 이제 forward가 여기 x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일단 요거를 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냥 요 앞에 타입도 똑같습니다. GRU 그대로 들어가 있을 테고 RNN도 그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GRU의 요 batch first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뭐였냐면은 잠시만요. 요 NNGRU가 앞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었죠. 오케이. 앞에서도 똑같이 그냥 정의한 얘를 그대로 쓰는 거죠. 똑같은 구조의 그냥 인코더에도 똑같은 구조의 RNN GRU가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 batch size first는 뭐냐면 입력 데이터의 구조를 보았을 때 네, 첫 번째 디멘션이 G를 의미한다 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해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type RNN 그 다음에 리니어 마지막에 hidden size로 이렇게 해서
32로 해서 묶어서 하나로 뱉어내게끔 하는 거, 요거 리니어가 더 추가된다 라는 거 말고 결국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포워드가 좀 특이한데 앞에서 인코더에서 포워드는 X만 있었죠. 그죠? 근데 디코더에서는 X랑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X랑 스테이트의 이 X와 스테이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다시 이제 섹2섹 모델로 들어가게 되면 얘는 인코더에서 나온 결과값을 히든으로 받습니다. 요 섹2섹 모델의 포워드를 보면 그리고 이 히든이 결국에는 이 디코더의 두 번째 아규먼트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앞에 얘는 요 x number of steps 그 다음에 한 다음에 여기 하나 비었죠? 빈칸 그 전체를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drop false로 해서 요 x가 그냥 x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 로드에서 하나 배치 꺼낸 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얘는 그거에 요것만 들어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코더의 값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봤더니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히든 요거는 뭐였냐? 앞에서 받았던 result 디코더 아니다. result 2 그죠? 얘가 이제 히든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히든이 되어서 그냥 저거를 요거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히든 자리에다가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인코더일 때도 RNN, 디코더일 때도 똑같은 구조의 RNN이 들어가니까 앞에서 정의해 놓은 얘 그냥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는 B에 X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B에 X의 number of time steps 얘가 들어간다 라는 것까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결국엔 X의 이 number of steps 마지막 거 디맨즈 값 있죠? 걔만 들어가는 거예요. 맨 마지막. 그리고 배치는 32개 전부 다. 그리고 얘도 결국엔 하나예요. 하나. 그죠? B의 X는 원래 요런 식이었으니까 요게 지금 여기 두 번째가 336개 그 타임 스텝에 있는 것들 중에서 맨 마지막 것만 선택해서 피딩을 한다. 디코더의 처음엔. 그죠? 그래서 끝난 거의 마지막 거랑 그 다음에 인코더에 거쳐서 나온 그 NLP 그때 발표하셨던 걸로 치면은 컨텍스트가 들어있는 벡터가 같이 피딩이 되는 거죠. 처음에 RNN 그 인코더의 그 RNN에 그래서 걔가 이제 디코더 리절트로 이제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받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받은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 포워드에서 보면 요런 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요게 다시 그 디코더 리절트로 들어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얘를 요렇게 아까 봤던 그 질럿 함수 연산자 패키지 연산자를 써서 요 아웃풋과 넥스트 히든으로 두 개로 나눕니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시 요 리절트 리코더를 스프레드랑 스테이트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보면은 스프레드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스테이트는 이렇게 돼 있다. 이 두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가 잠시만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아웃풋 넥스트 히든 이렇게 넘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이 보면은 얘가 32에 1 by 32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 넣은 거니까
하나에 대한 것만 이제 나오니까는 요거를 그냥 지워버립니다. 32 x 32로 만들어서 아웃풋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셀프 리니어에다가 요 나온 요 값을 집어넣어서, 그죠? 앞에 이 셀프 리니어 히든 스테이트로 해서 마지막에 값 하나 나오게끔 해놓은 얘를 이제 실제 아웃풋으로 낸 거죠. 그죠?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에 있는 32개 정보를 다 합쳐서 결국엔 하나 값으로 뱉어내는 디코더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코더도 여기를 이렇게 하면 이제 디코더가 작동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섹투색 모델을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은 여기 X가 결국에는 첫 번째 그 배치 디멘션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로더에서 빼낸 그 배치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이 X에서 넣어서 히든으로 받는 거, 다시 히든 넣어서 디코더 거쳐가지고 아웃풋으로 이거 숫자 하나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지금 본 거예요. 이제까지 이거 두 줄 한 거예요. 그리고 디코더를 거쳐서 나온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하나는 그 숫자 하나 아웃풋, 그죠? 그리고 next hidden 얘가 뭐였냐면 하나를 넣었을 때 마지막 벡터, 그러니까는 32x 1짜리 배치 32개에 대응하는 거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근데 얘를 여기다가 그대로 뱉어내서 보냈습니다. 여기 1, 32, 32가 나오네. 이게 좀 이상하네. 원래 제가 네, 32 by 32, 1, 32 by 32, 1이 없어야 되는데, 네. 아무튼 32개 배치에 대한 히든 벡터 3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아무튼 벡터가 이제 나와서 전달이 된다. 다음 히든 레이어로. 그래서 걔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아웃에다가 담아있는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predict, 하나는 state로 받습니다. 히든이 뭐였죠? 잠시만요. 히든이 얘거든. 네. 그리고 맞추기 위해서 타입을 인코더를 이제 이렇게 하고 드롭아웃이 드롭아웃 인코더 드롭아웃 인코더 모듈에 인코더 드롭아웃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인코더 모듈 안 쓰였다. 희한하네.
dropout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인코더를 만들고, 인코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도 요거를 사용해서 디코더를 만들 수 있겠죠. 디코더도 만들어서 디코더도 이제 돌리는 거죠. 인코더랑 디코더를 그래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X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걸 아냐면 B 요거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걸 아니까 얘를 가져다가 히든을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리고 또 X 히든 요거 그대로 가져다가 디코더 정의되어 있는 거가 있으니까 해놓고 B X 이렇게 해서 아웃도 만들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는 아웃풋에 있는 거를 이제 predict이랑 그 다음에 state 이렇게 빼옵니다. 그 state 보면은 이거가 왠지 좀 안 될 것 같은데 왜 2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다, predict구나. predict 얘가 32by 1짜리니까 얘를 벡터로 그냥 만들어준 거죠. 얘는 매트릭스 32by 1짜리니까 이렇게 32로 만들어서 아웃풋의 첫 번째 열에다가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x가 b의 x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지금 보면 디멘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에 결국엔 이제 배치 사이즈 32개가 나오는 거네요. 그죠? 제로를 32줄 쓰고 그 다음에 number of forecast도 일주일짜리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치를 0으로 만들어서 32개의 336짜리 매트릭스를 그냥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게 결국엔 아웃풋이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디까지 됐냐면 저희가 요 잠깐만, 원래 이게 B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왔지? 아웃풋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배치 32개에 대한 그죠? 그거에 일주일치 예측치를 받아놓을 0 벡터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애 x에 집어넣어서 인코더의 마지막 스테이트 히든으로 받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그 인풋 값 요 두 개의 인풋으로 집어넣어서 디코더로 아웃풋 뺀 다음에 그거에 predict state까지 넘겨받아서 이 predict 값을 벡터로 만들어서 요 0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열을 채우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얘를 하면 돌리게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떤 짓을 하냐면 요 한 줄 한 줄을 이제 채워 나갑니다. 그래서 m forecast가 t가 2에서부터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한 줄 채운 거부터 이제 나머지 쭉 predict를 하는데 요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이 seek-to-sec 모델에 첫 번째 드디어 이제 teacher forcing ratio가 나옵니다. teacher forcing ratio는 뭐냐면 얘가 만약에 0.5라고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0.5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네? 그러면은 50%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predict를 할 때마다 하나씩 이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팅 시켜서 얘가 만약에 뭐 작은 경우에만 나는 뭘 하냐면 요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 y 값 있죠? 그 실제 y 값 걔를 피딩을 해줘요. 인풋 값에다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전에 나왔던 내가 받았던 predict 인코더 디코더를 거친 요 값 predict를 인풋으로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이 인풋을 사용을 해서 다시 디코더에 넣어요. 그러니까는 저번 주에 규설님이 설명했던 디코더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게 50%의 확률로 돌아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놨던 실제 값 y를 피딩을 시켜서 아웃풋을 채웁니다. 그래서 이 아웃풋이 결국엔 다시 또 나누고 여기 predict를 이제 아웃풋 두 번째 줄부터 number of forecast니까 336까지 채워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풋을 만들어서 얘가 뱉어내게 된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336개 인풋을 넣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응하는 336개의 예측값. 나온다. 네, 예측값이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이 seek-to-seek 모델이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얘가 레그가 1이잖아요? 여기 보면은 레그가 1로 잘라서 y를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예측을 한 예측값이 하나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이해되세요, 성우님? 여기서 y 값이 요 배치 만들 때 맨 앞에서 요거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스타트 중에서 이제 레그를 사용을 해서 여기 y를 만드는데 내가 만약에 스타트에서부터 엔드까지 잡아서 x로 두면 그것에 대응하는 레그를 지금 그 다음 시점부터 끝난 것도 다음 한 칸만 움직여서 쉬프팅을 해서 지금 y로 넣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원래대로 치면 얘가 336이 돼야지 않을까요? 얘가? 그래야지 내가 본 것에 연결된 나머지 336 일주일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 주 일주일치를 넣었으면 예측은 다음 주에 일주일치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거의 뭐 지금 일주일치를 넣었으면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치가 예측이 되는 모델인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하려면 여기를 지금 336으로 놔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그가 n 포캐스트랑 같아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그쵸. 그래서 요게 조금 의문인데 아무튼 일단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여기는.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요 나온 그러니까 디코더까지 다 거쳐서 seek-to-seek 모델의 결과값인 요 아웃풋이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seek-to-seek이라고 하는 이 모델의 그 이름에 걸맞는 값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넷을 이렇게 만들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특이했던 거는 트레이닝이랑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요런 파트 요런 거를 저희가 쭉 봤던 형식으로 안 하고 트레인 배치, 밸리드 배치 이렇게 짜서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 아무튼 그래서 number of f치를 저희가 9번만 해볼게요. 디마이저, 트레인 배치, 밸류 배치.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이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면 나온다. GPU를 쓰긴 쓰네요. 오케이,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